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총 26장의 구성이지만 팜플렛이라고 할 만큼 분량 자체가 원체 적어서 누구나 읽는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를 지루함이라는 곁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즉 고대 로마와 당시 이탈리아와 관련된 자세한 역사만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이지만 사실은 군주론 전문을 실은 셈입니다. 전하 역근이나 본문 중간중간에 마키아벨리를 한비와 비교하긴 했지만 그건 누가 더 뛰어나고 못났고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둬야겠습니다. 둘 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것을 최고 지도자인 군주에게 알리고자 했을 뿐이니까요. 마키아벨리에 비해 한비가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건 분명하지만 그건 아마도 책의 분량에 기인한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짧게 쓰자면 요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자의 사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지 독자들로서는 알기 힘드니까요. 상한과 한비는 이미 군주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이래저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마키아벨리의 초점은 사뭇 다릅니다. 부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군주 자리에 오르라고 간절히 부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군주론의 목차를 결정한 주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총 분량의 3분의 1이 넘는 11장까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나라에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런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군주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시 이탈리아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4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체로 군주론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 군주의 행동에 관한 충고와 신하들과의 관계가 15장부터 끝까지 총 12장에 걸쳐 제시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다며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조언이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현실 정치에서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인도 악인도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군주는 인간성과 야수성 모두를 교묘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야수성에 있어서는 여우의 머리와 사자의 힘을 동시에 갖춰야 하고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불편한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만으로 그리고 결과만으로 평가하기 마련이며 이 세상은 그런 속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의 행동에서는 결과만이 중요하다. 결과가 좋기만 하면 그 과정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훌륭한 것으로 칭송받게 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의 누군가가 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언급이 이어지죠. 사람들은 사소한 모욕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피해에는 보복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보통이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땐 복수가 뒤따르지 않을 정도로 잔악해야 하되 그런 잔악한 행위는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해치우고 난 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음미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조금씩 나눠서 길게 베풀어야 하며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애정을 느끼는 자를 더욱 쉽게 배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군주가 되지 못하거나 군주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군주가 세상의 변천에 자기의 뜻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는 운명탓만하죠. 그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실패는 운명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군주 스스로가 무력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는 저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힘을 더욱 발휘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말이 가장 깊이 남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의미한 저항이 알베르 까미의 반항이고 그것이 매 순간 까르페 디엠 해야 한다는 니체의 위버맨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공자부터 장자까지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이나 조선의 사상가들이 생각한 국가와 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과 조화로움에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받들어야 하듯이 백성들이 하늘이 정한 통치자의 신분을 타고난 사람을 잘 받들어야 하고, 동시에 통치자는 하늘의 이치인 도와 덕을 인간 사회에 펼쳐야만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은 가족관계를 국가의 수준까지 확충한 공동체적인 관점에 기반한 겁니다. 그곳에 개인이라는 개념은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렇다면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서양의 사상가들은 국가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현실적인 어떻게가 아니라 국가와 정치의 추상적인 본질인 무엇에 주목했고, 그것은 통치자든 시민이든 오로지 개인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그들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플라톤의 국가로 찾아뵙겠습니다.